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벌써 내 건강 지킬 식품 찾기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뇌염증 제거하는 식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뇌 그림이죠. 뇌 사진입니다. 실제 이 뇌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뇌는 우리 체중의 대부분 2%의 무게에 불과하지만 체내 산소와 영양분은 20%, 그 10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네, 여러 번 공부하셨습니다. 점선을 따라가 보실까요? 실비안구라고 동그랗게 해놨는데 거기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중심구를 보면 그 뒤에 중앙색이 있죠. 후중심구에는 그 두정이엽입니다. 두정이엽은 신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지적 정보를 해석하고 공간 지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중심이랑 하고 푸른색을 보시면 그 앞에서 운동 영역입니다. 감각이 들어오면 뜨거운 것은 뜨거 하고 손을 빨리 떼야 되잖아요. 그 명령을 내려갖고 운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주의, 행동, 판단, 계획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고차적인 기능을 맡는 곳이죠. 그 다음에 측두엽 초록색을 보면 거기에는 청각, 감정 표현, 단기 기억, 언어 해석들이 행해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후두엽을 보면 시각 정보 통합을 하고 인지 기능을 합니다. 우리 뇌 발달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두엽에서 쭉 해갖고 전두엽, 그 가운데서 전두엽 맨 앞부분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보면 덩치는 큰데 어른 같은데 생각이나 행동은 이렇게 불쑥불쑥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아직 내가 제대로 발달 다 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하면서 청소년들 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예전 같지 않게 늘 피곤하신지요? 또 초점을 못 맞추시는지요? 근육통이 있으신지요? 복부 팽만이 있으신지요? 관절통이 있으신지요? 복부 지방이 많아서 아이고 이 배가 이건 항상 이렇게 불독하다고 걱정하시는지요? 잦은 방귀가 나오시는지요? 빨간 코, 딸기코가 되신지요? 고혈당이신지요? 편두통이 있으신지요? 여드름이 있으신지요? 변비가 심하신지요? 과민성 대장 때문에 대장증후군 때문에 화장실 들락날락 자주 하시는지요? 알레르기가 있으신지요? 소장 내에 세균이 과잉 증식하고 있는 것 같으신지요? 대사증후군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 가운데 한 서너 가지 정도는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장이 누수가 되고 있는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뇌 속에 안개가 끼인 것처럼 뿌옇게 해갖고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고 명석하지 못한지 우리 정서가 불안정해서 우울하고 불안한지 이런 모든 이 수많은 증상들의 가장 주된 원인은 뭔가 하면 염증이에요. 온몸의 염증, 그 가운데도 특별히 뇌의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병을 보면 만성적인 통증, 비만, 말초신경질환, 당뇨병, 심장병, 편두통, 갑상선 문제, 치아 문제, 알츠하이머, 치매, 뇌 속에 안개 낀 느낌, 암, 많은 만성질환이 유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미국 화학회 전국회의에서 제시된 최근 연구를 보면 항산화 베타닌의 하위집합인 베타닌이 알츠하이머병 진행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화학 반응의 억제제로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알츠하이머병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요 이식물질 중 하나인 뇌에 축적되는 뇌세포, 즉 뉴런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연구자들은 현재 이러한 손상 중 상당 부분이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에 달라붙을 때 발생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가 덩어리로 뭉쳐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염증과 산화를 촉진시켜서 끝내는 주변 뉴런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염증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네요. 자, 만약에 우리 몸이 이렇게 염증으로 인해서 산화 불꽃이 막 튀기고 있다면 빨리 꺼야죠. 그래서 소방차가 갈 때는 모든 차들이 길을 비켜주는 것은 그만큼 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의 염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뇌를 위한 식품은 항산화작용이 커야 되고, 비타민, 특별히 ACE, A, C, E, K까지요. 그 다음에 미네랄, 건강한 지방, 불포화 지방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뇌 혈류의 증가가 빨리 와야 되고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위해서 카페인이나 다른 흥분제 없이 에너지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두뇌 음식은 정신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도록 돕고 경계심과 주의력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음식이면 더 좋습니다. 자,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의 90%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일이고요. 자, 활성산소가 뇌를 공격하자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안 돼 하고 뇌를 보호하는 물질이 비타민 A, C, E, K 같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항상 음식을 선정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죠. 잘 아시지만 비타민 A는 하루에 650에서 7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버트넛 스쿼시가 굉장히 한 컵을 먹으니까 하루 필요량의 457% 비타민 A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고 있지 않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시금치, 당근, 캔탈럽, 피망, 브로콜리, 동콩 이런 식으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고, 또 여기 뭐에 자몽도 있고 다른 비타민 A가 많은 애프리컷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C 하루에 75에서 90mg 필요한데요. 골드 키위가 한 컵에 270mg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강 피망, 그린 키위, 딸기, 그린 피망, 오렌지 주스, 요리된 브로콜리, 캔탈럽, 토마토 주스, 버트넛 스쿼시 같은 거. 그 다음에 감귤류 종류 같은 것들 대단히 중요한 급원이에요. 그 다음 비타민 E, 식물성 위주의 비타민 E를 좀 찾아본다면 22IU 데일리 하루에 22 인터내셔널 유닛을 먹으면 되는데, 해바라기 씨, 아몬드, 땅콩, 아보카도, 미강류, 홍화씨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이 비타민 E의 중요한 급원입니다. 그다음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이 12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인데, 브로콜리, 호박, 근대, 피망, 파슬리, 토마토, 케일, 올리브 오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니까 좀 많이 나온 게 뭐예요? 피망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피망이 비타민 C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재료가 고추이고 독일에서 많이 만들죠. 그래서 비타민이 고추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키위에도 많이 있고 특별히 골드 키위를 선택하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럼 이렇게 뇌에 좋은 식품은
어떤 물질,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식품을 택해왔는가 하면 오늘은 비트 뿌리를 택해왔습니다. 자, 비트의 영양을 보면 비타민 A, C, 그 다음에 엽산, 비타민 B군이 많고요. 칼륨, 망간 해서 염증,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영양학자인 레슬리 백이라는 분은 비트는 밝은 붉은색 때문에 몸에 염증을 퇴치하는 화합물인 항산화제의 훌륭한 공급인 원이라고 말했고요. 구체적으로 비트는 파이토케미칼인 항산화제 폴리페놀과 붉은색으로 pH 3에서 7.5 구조를 가진 베탈레인이 자연색소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항산화제 베탈라인은 베타닌, 아이소베타닌, 베타시아닌, 블랙산틴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요. 최근의 연구에서 비트를 가지고 한 걸 보면 염증과 치매 사이에 연관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신체와 뇌의 염증과 싸우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레슬리 백은 비트는 비타민 B의 중요한 근본이고 이것은 신체의 DNA를 만들고 회복하는 것을 돕고 혈압을 억제하는 것을 돕는 칼륨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하다. 비트가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또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한번 보면 Journal of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2018년에 나온 잡지 제목입니다. 논문 제목인데 베탈레인의 양리학적 잠재력, 우리가 약식 동원이다, 뭐 식약 동원이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 베탈레인이 보면 양리학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 식품 가운데 보면 버섯의 약용버섯이라는 말을 좀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베탈레인, 이 비트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양리학적 관점이 있다. 굉장히 훌륭한 식품, 좋은 식품으로 뽑히는 식품이죠. 베탈레인의 일종인 베타닌이 무슨 작용이 있냐면 항산화제, 항염증제, 간보호제, 항암제, 항당뇨병, 항지질, 항균작용, 방사선 보호작용 및 항증식작용, 항암작용이죠. 이런 작용이 있다는 것이고 베탈레인은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유익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유망한 영양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비트가 굉장한 양리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들이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트는 비만을 방지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식이섬유가 많죠. 암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수명을 증진하고 정신적 인지 기능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요?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다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영양소를 가진 물질이다. 특별히 비트의 색소를 나타내는 베탈레인이 항산화 스트레스, 새로운 종류의 산화 방지제로 식별됐다. 항산화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비트의 빨간색과 노란색을 주는 색소인 베탈레인이 암세포의 돌연 변이를 방해하고 온몸 안, 특별히 뇌의 염증을 퇴치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베탈레인이라는 것이 상당한 물질이다. 그 말이죠. 자, 베탈레인, 비트의 항염증 물질입니다. 미안합니다. 불각산틴이나 베타닌, 아이소베타닌 이렇게 다 영어를 쓰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그대로 풀어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베탈레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베탈레인이라는 물질이 특별히 염증을 대항해서 싸운다. 염증을 제거하는 물질이구나. 그래서 비트가 대단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나 근대의 붉은색 소나 노란색 소에 존재하면서 항염증성 식물 영양소가 불각산틴이다. 그다음에 베타닌도 항염증성 식물 영양소다. 안토시아닌보다 활성이 1.5에서 2배 높습니다. 퍼센트라면 150%에서 200%죠. 그 다음에 친염증 효소 억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종양세포 성장도 억제한다. 그러니까 대장암, 위암, 신경에 나는 여러 가지 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고환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하더라. 그 다음에 아이소베타닌, 항염증 식물 영양소다. 그 다음에 콜린이라는 것도 심장에 항염증성 작용을 합니다. 이 심장에 작용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뇌에도 그대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염증의 특효 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피트는 미네랄도 많습니다. 마그네슘,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치매가 염증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도 항염증 작용이 있고, 칼륨이 심장, 신장, 근육, 신경, 소화 기능을 돕고, 그 다음에 구리, 철, 인도 전신세포의 기능을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들은 식품이다.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제다. 항산화제. 활성산소식으로 항암, 간에서 혈액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없어하는 산소의 양을 증가시켜서 운동 성과를 향상해주고 비타민, 미네랄, 페놀, 캐로티노이드, 질산염, 아스코르브산, 베탈레인 같은 이런 물질도 전부 다 항산화제에 포함되는 물질이다. 강력한 항산화제, 아까 이렇게 보셨는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베타시아닌, 비트의 어두운 붉은색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암을 예방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특별히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베타캐로틴, 비트의 껍질과 욕질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이라는 물질, ALA라는 물질, 알파리포산이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을 억제합니다. 뇌혈류를 증진시켜 갖고 건강한 신경 기능을 촉진시키고요. 그래서 기억력 상실 장애의 지연,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 위험 인자를 낮춥니다. 그 다음에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에 아주 좋습니다. 달아서 아닐 것 같은데 아니죠. 피부 노화 지연을 시킵니다. 우리가 피부 노화가 지연된다면 최고의 물질이죠. 운동력을 향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이한 물질인데 질산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산염이라 그러면 대개 가공식품에 많이 들은 몸에 나쁜 걸 생각하는데 이건 몸에 이로운 식물에 들어있는 질산염입니다. 뿌리, 줄기, 잎에 모두 존재하고요.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뇌로 가는 혈류 증가로 뇌가 명료하게 생각하고 주의력을 높이도록 돕고 자연적으로 에너지 수준 증가시켜서 운동력까지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강화하면서 뇌의 뇌졸중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장의 질환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물질입니다. 자, 종양전의 염증 매개체가 활성화되면 발암과정 추진이 되면 암으로 변하죠. 그래서 염증은 암의 뭐예요?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염증의 사기가 암이지요. 그래서 항암 반응 면역 억제제가 되면 다 풀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암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파이토테라피 리서치라는 식물치료 연구라는 잡지 2020년 몇 달 안 됐습니다. 그죠?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온 그 논문이에요. 비트 뿌리와 베탈레인의 생화학적 효과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보세요. 최근의 연구는 비트 뿌리 및 비트의 활성화물인
베탈레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 만병통치죠. 항산화, 항염증, 항암, 혈압과 치질 저하, 항당뇨, 항비만 효과를 보여줬다. 비트 빨간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만병통치인 비트를 싼 값에 여러분이 사셔서 많이 드시면 건강상의 이점을 굉장히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요? 비트를 그냥 날로 채 썰어 갖고 샐러드에 또 드시고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비트 주스 많이 드시죠? 비트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주스 해 갖고 많이 드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비트의 주 성분인 베탈레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요리하실 때 찜은 15분 이하, 굽기는 1시간 이하를 추천한다는 문헌이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 가정 선생님이 계신데 저한테 그랬어요. 이 선생님, 비트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먹을까?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트라이를 해보니까 양파를 까서 자작하게 두툼하게 깔고 냄비에다가 그 위에 비트를 썰어 갖고 자작하게 물을 부어 가지고 부엌을 떠나지 말고 너무 뜨거운 물 말고 중불 이상에서 비트에 물이 잘 스며들도록 해갖고 그 위에 소금을 약간 뿌려갖고 하면 그게 제일 낫더라고. 먹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 그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트라이 해보셨으니까 아마도 그게 좋은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잘 먹습니다. 여러분이 비트가 좋다는 것 머리로 아시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으니까 정말 작은 실천을 하셔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